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3월 FOMC가 방금 마쳤습니다. 기자회견까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중요한 건 증상, 표면적인 활동이 아니죠. 뒤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시장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일단 보이는 것부터 제대로 볼 수 있어야죠. 일단 오늘 3월 FOMC에서 말했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영문 보시면 영문 밑에 바로 해석을 해놨으니까요. 보시고 순서대로 저는 한글만 읽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2019년 안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불과 2달 전이죠. 1월 FOMC에서는 6월 이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다가 이걸 다시 6개월 다시 늘렸죠.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일종의 비꼰거죠. 이건 CNBC에서 해석한 건데요. 불과 3개월 전, 즉 2018년 12월 FOMC에서 시장을 폭락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올해 2019년에 2회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것조차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 QT 양적 완화 축소, 양적 긴축이죠. 현재 매월 5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었는데 이걸 9월에는 완전히 중단할 것이며 5월부터는 현재 5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할 예정이다. 상당히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밑에 GDP와 CPI,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도 일단 전부 하향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밑에 나와 있죠. 원래 1월 달에만 해도 2.3%, 2019년에 2.3% 성장을 예상했는데 0.2% 줄인 2.1% 하향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인 2.25%에서 2.5% 이것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성명서에서 올해 1월달과 바뀐 문구가 있습니다. 바뀐 문구만 제대로 봐도 어떤 것을 그 다음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 바뀐 문구에서 주요 문구 몇 개 뽑아왔습니다. 맨 위에 Continue to strengthen and remain strong. 그러니까 밑줄 그은 게 1월달 글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씨가 이번 3월에 바뀐 겁니다. 이것도 영문으로 굳이 읽지 않고요. 밑에 한글만 읽겠습니다. 1월 달에는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직 강세이긴 하지만 but 이제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꿨고요. 그때 두 번째 또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 문구를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월 달에는 일자리 증가 숫자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것을 스트롱을 solid로 바꿨습니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단단하다. 아직 약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을 약한 문구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1월 달의 회의였었는데요. 3월, 오늘 새벽에는 아직 약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약해질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즉, 미국 경제 전망치가 불과 1월 달만 해도 상당히 좋다.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 점점 약해진다. 약해질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인데요. 그 점도표가 뭐냐면 향후 금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금리 예측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맨 왼쪽이 2019년, 두 번째가 20년, 세 번째 2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점도표가 그 FOMC
그 이사진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밑으로 대금을 내려왔죠. 그래서 이 평균이 원래 지금 현재 2.25 위에 보면 2.25에서 2.5%인데 2019년 연말에는 이 전도표를 보면 2.375% 정도로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는 이 전도표 밑에 있는 숫자들이 올라갔죠. 예,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하던 것을 멈추게 되면 2021년에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회복을 전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Federal Fund Rate Futures 2019년 12월 11일, 올해 12월 11일치 금리 예상 전망을 보니까 현행 유지가 65.6%, 금리 0.25 인하가 28.7%입니다. 근데 28.7%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은요, 밑에 빨간 박스 보세요. 불과 한 달 전에는 13.8%밖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30.8%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배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페드 이사진들이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가 금리 유지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시장이 기다렸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Balance Sheet Reduction in September 9월이죠. 이 부분을 CNBC 기사에서 요약한 거를 그냥 퍼봤습니다. 보면 맨 위에는 즉 5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 양적 긴축을 줄이기 시작해서 9월부터는 이제 하지 않겠다. Will end the program in September. 9월부터는 양적 완화 축소, QT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월 500억 달러를 양적 완화 축소 줄이고 있는데 이 500억 달러 내용을 보니까 300억 달러는 국채고 200억 달러는 은행에서 모기지 채권 샀던 것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5월부터는 국채는 3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줄이고 모기지 채권 200억 달러는 줄이긴 하되 저걸 국채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되니 당연히 오늘 미국의 주요 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졌죠. 왜? 한마디로 줄이고 있는 것을 안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모기지에서 줄인 것은 다시 국채로 전환하게 되니, 오히려 국채를 지금까지 300억 달러 줄이던 게 늘리게 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새벽에 아까 5시 좀 넘어서 올렸던 거 있죠. 시장을 예상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근데 FOMC가 끝나면 항상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힌트를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왔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요. 먼저 위에 보면 야 미국 경제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유럽 문제 때문에 대외 변수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CNBC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Now we see a situation where the European economy has slowed substantially and so that the Chinese economy. 어렵죠? 밑에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럽이 더 어렵긴 하고 하지만 중국과 유럽 경제의 하향이 미국 경제에 역풍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미국 경제가 약해서 GDP 성장률을 낮추고 다 낮추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라는 것을 기자가 질문하자마자 우리는 문제 없어. 중국과 유럽 경제의 하향이 우리한테 역풍을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는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또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노동 시장과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 증가 상황을 봐라. 이것만 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해. 즉 우리한테는 아직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브렉시트 문제로 유럽,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워낙 많은 유로존,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일 뿐이야. 이것만 잘 되면 우리는 걱정하지 마, 다시 가. 이렇게 힌트를 줘버린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서 제가 이 기자회견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지 제가 한번 추정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오늘 FOMC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요 지표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를 300억 달러 줄이던 걸 5월부터 150억 달러로 축소하고 모기지 200억 달러 사돈을 전부 국채로 돌리겠다. 그러면 지금 300억 달러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5월 달부터는 50억 달러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가 하락하겠죠. 3월 달부터 국채금리가 갑자기 내려갔던 이유도 오늘 금리 인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금리, 매미가 10년 만기 금리고요. 밑에 3개월 만기, 2년, 5년 전부 다 크게 내렸죠. 1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죠. 일단 매미의 3개월 만기, 3개월 초단기 국채죠. 저건 뭐 국채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저걸 뭐라고 부르던데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안 나고요. 2년 만기, 5년 만기, 10년, 30년 만기인데요. 일단 5년 만기까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5년 금리가 2.33, 2년 만기가 2.402, 3개월짜리 금리가 2.47, 오히려 더 높죠.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0년 만기와 30년 만기는 오히려 이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역전이 아니라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장기 전망은 일단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는 거죠. 앞에서 전도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즉 장기적으로 현재의 적극적인 금리 현재 중단, 인상 중단,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을 아예 끝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 거기에 핵심은 앞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협상, 영국의 브렉시트, 유로존의 경기 회복, 이것만 되면 미국은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새벽에 올렸던 거, 공포지수, 제가 월요일에 채권금리 얘기하면서 공포지수가 거의 바닥에 왔으면 튄다, 예상했던 대로 튀었습니다. 거의 뭐 수정구슬급 아닙니까? 여기서 박수 쳐주셔야 돼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깔때기 한번 되고요. 그런데 저렇게 공포지수가 바로 튀어 올랐지만 미국의 주요 증시 지수죠. 뭐 다우지수,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든지, 저 정도 올랐으면 0.8% 올랐으면 지수도 1% 가까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하락하긴 했지만 그런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포지수가 주식시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있죠. 왼쪽에 HYG,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시장의 그 리스크 애프타이트라고 하죠.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ETF 지수가 올랐어요. 양적 완화 축소를 중단해버리는 것 자체를 시장이 위험자산에 좀 더 투자해도 되겠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른쪽 EEM,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EEM도 하락했다가 바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미국 금리가 인상을 안 하고 양적 완화 축소도 중단해버리면 이머징에서 빨아들이는 돈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겠네. 이건 아마도 오늘 중국이나 다른 이머징 국가들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시장을 잠깐 한번 거의 30% 가까이 하락시켰던 요인이 중국과 미국의 안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환율은 모든 것이 담겨있다. 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에 위안화 환율,
달러 대비 여기에 위안화 환율은 어제보다 오늘 많이 내렸죠. 6.72에서 6.68까지 내렸습니다. 위안화가 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USD가 위에 있으니까. 달러 대비 6.684로 위안화가 강세가 돼버린 겁니다. 아하,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만약에 진짜 어제 분위기대로 파토날 것 같으면 위안화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적어도 저 환율에서는 미국과 중국 협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듯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본 거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제 FOMC, 3월 FOMC가 시장에서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페드가 주장하고 싶은 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 수정에서는 없습니다. 앞에 잠깐 제가 농담한 거고요. 중요한 건 미국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금리 못 올리고 양적으로 축소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나빠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느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FOMC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그 에너지에 대해서 결론까지 내겠습니다. 첫째, 앞에 파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단 말입니다. 미국은 문제가 없어. 중국과 유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풍을 맞고 있는 거야. 브렉시트 이런 것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에서 파웰 의장이 주장한 겁니다. 즉 미국의 GDP 예상치를 올해 2.3%에서 2.1% 낮추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계속 원했던 양적 완화 축소 문제도 5월부터 줄이고 9월에 끝내고, 여차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준비하겠다는 뉘앙스까지 던져준 이유는 미국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노동시장 봐라. 그 다음에 어닝 봐라. 즉 소비, 가계소득 증가세를 봐라. 우리는 문제 없어. 하지만 대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낮춰줄 뿐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페드의 주장이라면 이제 금융시장이 오늘 반응 보인 듯 HYG나 EM, 그 다음에 위안화, 채권금리, 공포지수를 볼 때 우리가 아니죠. 저는 상승 미수는 이렇게 유추해보고 싶습니다. 즉 진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그 다음에 브렉시트, 유로존 경제 문제야. 우리는 문제 없어. 즉 오늘 비록 시장이 주요 지수가 빠지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나 S&P가 좀 빠졌고 장이 마친 다음에 조금 더 빠졌지만 이건 미국 경제 문제가 아니야. 전날 중국과의 무역협상 난항 소식 때문이야. 그리고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안 해주기 때문이야.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났어. 브렉시트 연장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인 거야. 그러니 금융시장 참여하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앞으로 미국 문제는 좀 뒤로 좀 미루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브렉시트 진척 상황에만 집중해. 이게 잘 되면 우리 시장 좀 더 갈 거야. 에너지 남아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경제 어렵지만 그건 아직 좀 신경 쓰지 마. 미국과의 중국과의 협상, 브렉시트, 유럽 문제 해결된 이후에 그때 가서도 미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그때부터 미국 걱정해. 알겠습니까? 저는 페드,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줬다 믿습니다. 자, 오늘 FOMC, 3월 FOMC가 시장에 얘기해주고 이야기, 말하고 싶은 점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래 금요일 방송 가는데 오늘 새벽에 했기 때문에요. 금토 방송 없습니다. 토요일에 잠깐 월급쟁이 부자들 내용 정리할 생각은 있으니까 그때 좀 봐주시고요.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